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신경세포의 세 번째 시간 흥분의 전달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흥분의 전달 과정은요, 시냅스라는 공간 사이에서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된 흥분 전달 물질이 다음 가지돌기로 화학적 신호를 통한 정보 이동을 우리가 전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게 지금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시냅스 공간 보이고요. 다음 가지돌기 구조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하고요. 다음 시냅스 이후 누르는 가지돌기, 그다음 축삭돌기로 이어지는 그림을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시키면요. 여러분들 교재 70쪽에 나와 있는 맨 아래의 그림으로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구조죠. 그러면 그림상 이쪽이 축삭돌기 말단이고요. 이쪽이 가지돌기, 그 다음에 축삭돌기로 이어지는 구조적 장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세포가 됐든지 간에요. 세포막에는 세 종류의 단백질, 그렇죠.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 나트륨이온 통로, 칼륨이온 통로가 세트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가지돌기 쪽하고 축삭돌기에도요. 이런 세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펌프가 작동을 하면요. 세포 내부의 양용량은 줄고 바깥쪽의 양용량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쪽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플러스가 되는 이런 분극 상태를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축삭돌기 말단의 구조적인 장치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삭돌기 가장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요. 물론 이제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만 다음 전달을 위한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 이외의 무기염류 중에서 칼슘 이온만 전문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이름을요. 칼슘 이온 통로다라고 부르게 되죠. 이 통로도 마찬가지로 열리고 닫히는데요. 얘가 열리게 되면 칼슘 이온은 확산을 통해서 세포 내부로 유입되는 방향이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잡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될 게 가지돌기 쪽에서도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막의 단백질이 있는데요. 가지돌기 쪽에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펌프, 나트륨이온 통로 있죠. 특히 나트륨이온 통로 옆에를 보면 이런 식의 구조가 생겨 있습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용체라 부르게 됩니다. 수용체란 뭐냐면 세포 외부에 있는 특정 화학 물질을요. 하나의 신호로 말 그대로 수용해 주는데 관여하는 단백질의 기능입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이제 수용체라는 단백질은요, 나름대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화학 물질이나 신호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구조와 여기 구조가 서로 들어맞는 구조여야만 합니다. 그럼 흥분 전달 물질 중에서요, 동그란 곳도 있고 세모난 곳도 있고 네모난 곳도 있다 가정을 하잖아. 그럼 이 구조는 이 구조하고 들어맞는 구조가 아니죠. A 구조와 A 구조가 서로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서로 동그랗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면요. 이 신호를 얘가 수용한다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만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수용체를요. 흥분 전달 물질 수용체랍니다. 그 흥분 전달 물질에 대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아세틸콜린이 있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흥분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파민이라는 흥분 전달 물질도 있고요. 예를 들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흥분 전달 물질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에서는요, 아세틸콜린 정도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쓰이는 흥분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 흥분 전달 물질 수용체는요, A하고만 결합할 수 있지 A랑 A하고는 결합할 수가 없죠. 즉 이들의 신호는 A가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흥분 전달 물질과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수용체는요, 아세틸콜린만 전문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체는 수용체들마다 하나의 신호로 수용할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수용체에 대한 역할은요, 여기서보다는 우리가 이후에 다루게 될 내분비 물질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라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축삭돌기 내부 구조로 오시게 되면요, 축삭돌기에서는 분명히 흥분 전달 물질을 분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신호가 오기 이전에 미리 흥분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준비를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삭돌기 세포 안에는요, 이미 만들어진 흥분 전달 물질을 감싸고 있는 막구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막구조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소포라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시냅스 공간으로 뿌려지게 될 흥분 전달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놈이 뿌려질 장소에 따라서 이 소포를 정확하게 무슨 소포라 하냐면 시냅스 소포라 합니다. 시냅스 소포는 축삭돌기 말단에서 형성이 되고요. 시냅스 공간으로 분비되는 무슨 구조다? 막구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를 통해서요, 전체적인 전도와 전달 과정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시냅스 이전 누련의 축삭돌기 쪽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흥분의 전도가 이어져 오겠죠? 흥분의 전도란 얘기는 신경세포 내에서 나트륨 이온이요, 이렇게 이동해 들어오겠죠? 그럼 이 나트륨 이온이 마지막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 제낄 수 있는 자극의 원인이 되고요. 그럼 이 자극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어져 제껴지겠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서 세포 외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탈분구 일어나겠죠. 그럼 가장 마지막에 유입된 나트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 나트륨 역시 양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특히 이쪽 방향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나트륨 이온 이동을 해서요, 축삭돌기 말단에 있는 아까 칼슘 이온 통로라고 그랬죠? 이 칼슘 이온 통로를 열어 제끼는 마지막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칼슘 이온 통로가 그 자극에 따라서 열리게 되고요. 그럼 세포 외부에 있는 칼슘 이온이 확산을 통해서 세포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유입된 칼슘 이온의 역할이 뭐냐면 시냅스 소포를 축삭돌기 말단 쪽으로 이동시키는 신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이요, 얘한테 자극을 빵 때리죠. 그럼 시냅스 소포가 내가 나갈 때구나 라고 하면서 세포막을 향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소포도 막구조고요, 세포막도 막구조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요, 생명과학 2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막구조는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쳐지고 서로 뜯어지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럼 막과 막이 서로 만나면서 애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벌어진 틈을 통해서요, 시냅스 소포 안에 있는 물질인 흥분 전달 물질이 드디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이후의 과정을 그림을 좀 넘겨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삭돌기 말단에서 시냅스 소포와 막구조가 합쳐져서 흥분 전달 물질이 나왔죠. 이 과정을 흥분 전달 물질이 뭐가 된다 표현하냐면 분비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럼 분비된 흥분 전달 물질은 다음 가지돌기에 뭘 향해서? 수용체를 향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다음 가지돌기로 이동을 할 때는요, 원리가 뭐냐 그러면 확산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산은 에너지 소비 없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 이동을 현상이죠. 그러면 흥분 전달 물질이 막 분비가 되면 이쪽에는 흥분 전달 물질이 많으니까 고농도가 되고요, 여기는 흥분 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저농도가 되니까 확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소비 없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잡고 가셔야 될게요. 이 그림 잘 보세요. 그럼 이 그림이 확산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다음 가지돌기에는 흥분 전달 물질을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면 이놈은 어떤 신호냐면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나트륨 통로를 열어 제껴라, 이 명령을 가진 신호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수용체에 흥분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가 발라당 열려져 제낍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즉 세포 외부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드디어 세포 내부로 뭐 하게 돼요? 유입이 되게 되죠. 그러면 가지돌기 내부에 전체 양이온량이 증가를 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즉 뭐가 유도가 됩니까? 탈분극이 유도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 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거 흥분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가지돌기 세포 내부로 유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은 수용체에만 결합합니다. 이놈이 직접 세포 안으로 절대 들어온 게 아니야. 이놈은 나트륨 이온의 유입을 촉진만 시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다시 이 과정에서, 다시 여기에서 재분극이 또 일어나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히고요,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야 되죠? 특히 나트륨 이온 통로가 닫혀야 되는데 수용체의 흥분 전달 물질이 계속 결합을 하고 있으면 이게 계속 열려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다음 탈분극을 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이 수용체는 이 수용체에서 흥분 전달 물질을 떼내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상 이놈들이 서로 결합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흥분 전달 물질이 결합을 하고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 이놈을 바로 여기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분해를 시켜가지고 얘를 떼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해된 산물들은요, 주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분해된 산물의 일부는 시냅스 이전 누련의
흡수가 돼서 새로운 흥분 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제사용이 되기도 하죠. 물론 이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흐름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 이후의 과정 역시 그림을 당겨가지고 역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가지돌기 쪽입니다. 통로 열렸죠? 그럼 나트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되죠. 그리고 탈분국이 유도가 됐고요. 그럼 이 나트륨 이온 이 자리에 가만히 있겠냐? 아니죠. 얘들 또 뭐예요? 또 이동해 갑니다. 이동해 가면요. 그 다음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쪽으로 얘들이 이동해 가겠죠.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되면 이 나트륨 이온이요. 첫 번째 축삭돌기의 나트륨 이온 통로를 열어제끼는 또 다른 자극의 원인이 되죠. 그럼 이 통로가 열리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이 축삭돌기에서 뭐가 발생을 합니까?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나트륨 이온 역시 양방향으로 이동해 가면서 특히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다음 전도를 이용하는 또 다른 자극의 원인으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자극의 세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인데, 즉 축삭돌기에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활동 전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활동 전이의 크기는 일정한 채 시간당 활동 전이의 발생 횟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극의 세기를 구분을 시켰죠. 그럼 시냅스 공간에서, 즉 전달 과정에서는 자극의 세기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일단 결과만 좀 외워두세요.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시냅스 소포로부터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즉 제가 처음에 그림상으로는요, 시냅스 소포가 하나만 출발하는 걸 보여줬잖아. 근데 자극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러 개의 시냅스 소포가 동시다발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가 클수록요, 흥분 전달 물질의 분비량은 그에 비례해서 많아진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겠죠, 그치? 물론 왜 그런지에 대한 원리까지는 물어보지 않는데 원리를 또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역치 이상의 자극의 세기가 3이다 가정을 하면 여기서 활동 전이가 한 번 발생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시간대를요, 제가 예를 들면 5ms가 걸렸다면 가정을 하죠. 5ms당 1회 활동량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 통로는 이 시간 동안에 한 번 열린 거죠.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나트륨 이온은 한 번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도,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여기서도 칼슘 이온 통로는 한 번만 열려 제낍니다. 그러면 칼슘 이온 역시 한 번만 들어오는 꼴이 되죠. 하지만 내가 자극세기에 4를 주게 되면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활동 전이가 2번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럼 같은 시간당 나트륨 이온 통로는 2번 열리게 되고요. 그럼 같은 시간당 나트륨 이온 유입은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같은 시간당 칼슘 이온의 통로도 2번 열리게 되고요. 그럼 같은 시간에 칼슘 이온도 2번 들어오는 꼴이 되죠. 그럼 처음에 시냅스 소포 하나가 출발했다면 이번에는 2개가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의 분비량은 그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원리는 수능에서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여러분 그냥 이 내용 이해시키는데 한번 설명을 드렸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흥분의 전달 과정에 대한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전도부터 전달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학습을 잘 하셔야지만이 다음 강의에서 전도와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 해석을 위한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한 거냐면요, 다음 강의에서 다루게 될 막전이 변화 그래프의 고난이도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을 닦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개념 확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오늘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학습하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